여러분들이 이렇게 주행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들을 이제 딥러닝 모델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벨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링은 이제 로버플로우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로버플로우를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상위에 뜨는 로버플로우 이 창에 이제 들어가시면 로버플로우.com이라는 주소에 이제 리다이렉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인을 눌러주시고 처음부터 한번 회원 가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정이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구글 계정 다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구글 계정으로 좀 웬만하면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accept를 눌러주시고 가입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새롭게 지정을 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로봇플로우 이전에 이용해 보신 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가 아니라 옛날에 만들었던 워크스페이스들이 막 이렇게 뜨는 그런 형식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좀 뜰 거고요. 이 중에서 프리 이 버전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H 모빌리티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네, H 모빌리티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워크스페이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라벨링 작업이 굉장히 100장, 1000장 막 이렇게 좀 고된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같이 함께 진행할 그런 팀메이트의 그런 이메일을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또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시면 그 워크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첫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 타입 여러 개 중에서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예시가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인스턴스를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타내는 그런 프로젝트 타입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으로는 킹고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어노테이션 그룹으로는 저희가 도로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라벨링 할 계획이라 로드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해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퍼블릭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도록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파일스나 셀렉트 폴더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파일 들어가서 이 아카이브.zip 요게 zip 파일이 압축을 안 풀어도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zip 파일은 안 되고요. 압축을 풀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셔서 풀기를 눌러 주시고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 데이터셋이라는 요 압축을 풀었던 요게 나왔고요.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들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간 이미지 보여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Save and Continue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컴플릿이 되고 나면은 이제 어노테이트 작업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트 작업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면은 뭐 여기서 추가 이미지를 좀 더 올릴 방법은 업로드 모 이미지 누르면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추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가로 수집을 한 다음에 요거 눌러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어노테이트를 한번 눌러주도록 하면은 이제 스타트 매뉴얼 라벨링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인바이트 팀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눌러서 팀원들과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한번 제 다른 계정으로 한번 인바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 인바이트 하면은 여기 있는 인바이트 된 사람이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작업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3명까지 저 포함해서 3명이니까 2명을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이미 1명 추가했으니까 이제 1명만 더 추가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3명이서 함께 작업이 가능합니다. 더 작업을 하고 싶으면 돈을 내면 추가로 더 인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사인 이미지 누르면은 각자 대략 한 230장 정도가 이제 할당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은 239장, 이 사람은 238장 이렇게 각자 역할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계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 어노테이팅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라벨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벨링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폴리건 툴 요걸로 기본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바깥쪽 차선을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바깥쪽 차선만을 우리가 주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깥쪽 차선 영역을 우리는 라벨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 차선을 레인 1, 레인하고 숫자 1, 알파벳 LANE 하고 숫자 1, 그리고 바깥쪽 차선을 LANE 하고 숫자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차선을 우리가 라벨링을 하려면 이제 요거 폴리건 툴 눌러주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테두리를 따라서 하나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따라서 지금 좌측 마우스 클릭입니다.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처음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 라벨링한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NE2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2차로 레인2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사실 여기 좌측에 보이는 이제 레인 1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점선, 여기 겉에 보여지는 이런 실선, 그리고 아예 바깥 영역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라벨링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좀 관심 있는 영역은 우리가 주행할 영역인 이 영역이겠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영역만을 지금 라벨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행하는데 아마 요 부분만 잘 판단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라벨링을 진행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인2 아까 썼던 그런 레인2 그대로 잘 떴죠. 그래서 세이브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이거 라벨링 완료가 된 거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호등이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고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주행할 영역인 레인2 먼저 라벨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횡단보도 구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결국에는 횡단보도 구간도 주행할 영역을 잘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잘 주행할 영역을 라벨링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레인 2가 맞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호등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신호등도 라벨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로 요 폴리건 툴을 이제 활용을 해도 되지만 위에 있는 바운딩 박스 툴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대략 요 화면에 보여지시는 흰색 점선을 잘 활용을 해서 신호등 끝 테두리점에 잘 맞춰주시고 드래그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신호등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트래픽 언더바 라이트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트래픽 라이트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신호등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잘 라벨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이 이런 바깥쪽 차선을 따라서 주행하는 거랑 신호등 인지하는 게 이제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인지하는 정보들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잘 라벨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장까지 라벨링을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B박스 툴이 아니라 이건 폴리건 툴로 네, 클릭을 해서 잘 라벨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트래픽 라이트이 아니라 레인 2 요겁니다. 네. 그래서 쭉쭉쭉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이렇게 라벨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요 바로 앞쪽에 놓여 있는 이 픽셀들이 사실 주행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앞쪽에 있는 영역을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이런 식으로 잘못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도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다시 수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테두리 부분이 이제 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테두리 부분에 올리면은 플러스라고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눌러주시면은 꺾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꺾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리고 기존에 이런 뭐 이런 네모 박스 흰색 네모 박스 위에다가 더블 클릭 뭐 해줘도 뭐 별다른 변화는 없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쭉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간단한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폴리곤이라는 또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다른 영역들을 알아서 좀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표시할 그런 레인 2 영역 위에 이 스마트 폴리곤을 선택을 하시고 네, 이렇게 클릭을 그냥 해주시면은 적당히 얘가 알아서 좀 추론을 이렇게 해줘서 영역을 칠해주고요. 피니시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영역만 이렇게 마우스로 좀 보정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 스마트 폴리곤도 활용을 하면 좋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살짝 복잡한 환경에서도 스마트 폴리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벨링할 영역에 스마트 폴리곤 선택해 주시고 클릭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조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영역들도 이렇게 라벨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라벨링을 원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라벨링이 이미 된 영역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 이렇게 손 모양으로 주먹 표시와 이렇게 금지 표시가 나오고 라벨링이 되지 않은 영역 위에 올리면은 플러스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벨링이 된 영역 중에서 원하지 않는 영역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영역을 좀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제외를 하다 보면은 또 너무 제외를 많이 하다 보니 이쪽 영역도 아닌가 싶다 보다 뭐 해가지고 이 툴 자체가
영역을 이쪽은 제외를 했는데요. 또 플러스 부분을 이렇게 라벨링이 되지 않은 부분을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은 플러스라고 좀 나와 보이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해주면 또 추가, 삭제, 추가,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폴리곤도 활용을 해서 원하는 영역을 이제 라벨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거 이런 식으로 좀 제거가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거는 이렇게 손바닥 모양 요거 드래그 툴 요거 눌러주시고 원하는 그 영역에다가 일단은 피니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좀 보정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폴리곤을 활용을 한 라벨링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세이브 눌러주시고, 조금 수정이 덜 된 부분, 이런 부분 저는 이렇게 쭉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폴리곤 활용해서 라벨링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곤 툴이 편한 분은 이걸로, 스마트 폴리곤 편하신 분들은 이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폴리곤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신호등도 라벨링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위에 스마트 폴리곤을 선택하시고 신호등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뒤에 클릭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 원형 영역을 지금 추론을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신호등 이 전체 영역을 신호등이라고 지금 표시를 하기 위해서 표시가 안 된 부분도 추가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이런 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영역을 지금 신호등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신호등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이브 해주시면 이렇게 신호등도 스마트 폴리곤 툴 활용해서 라벨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운딩 박스 툴이 편하신 분들은 바운딩 박스로, 그리고 스마트 폴리곤이 편하신 분들은 스마트 폴리곤으로 신호등을 라벨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신호등을 레인 툴하고 잘못 라벨링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드래그 툴, 여기 있는 손바닥 모양 요거 눌러주시고 이렇게 레인 툴 요거를 잘못 라벨링한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트래픽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이제 잘못 라벨링 된 그런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라벨링을 대략적으로 수십 장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라벨링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씩 좀 넘겨 드릴 테니까 라벨링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라벨링을 해야 될지 이해를 하셨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라벨링 쭉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라벨링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들어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실제 주행 환경에서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가운데 우측 상단에 있는 점점점 요 세 개를 눌러서 Remove from Project 하면은 데이터셋에서 해당 이미지가 지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Remove를 눌러주시면 해당 이미지가 지워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